서울시 안에 정비 사업이 정말 많이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정비 사업이 있지만 이 안에서도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서울시 안에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9월 달에 민간 재개발 공모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 전에 투자자분들은 투자 전략을 세워서 투자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디에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9월 달에 바로 재개발, 민간 재개발 공모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그다음에 한강변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지역이 있죠.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재개발 이슈가 있고 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GTX 노선이라는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인데 이제 용답동, 이제 성동구 용답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첫 번째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9월 달에 뭐가 바로 이제 민간 재개발 공모 접수가 9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9월 달에 공모를 합니다. 공급 확대에 이제 속도를 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제 7월 이제 11일 이제 저번 주에 나온 이제 보도 내용인데요. 이제 5년간 이제 2만 5천호 공급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공모 계획 세부 절차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어떻게 접수를 받을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이제 공공 재개발 일정과 겹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도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같이 맞춰서 공모 접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런 민간 재개발 공모 접수일과 상당히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이제 접수를 해야 될지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이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많이 될 것 같은 이제 보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이제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은 중복 이제 불가 방침의 경쟁률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 둘 다 공모 신청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한 지역에 이제 공공 재개발이 됐던 민간 재개발이 됐던 한 곳에 이제 공모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오세훈표 재개발 활성화 방안 핵심으로 이제 추진 중인 공공 기획 민간 재개발 공모를 올 9월에 이제 한 달 앞당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민간 재개발 자체가 공공 기획으로 이제 계획이 됨에 따라서 정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선 5년에서 뭐 6년 이렇게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 기획이 들어가면서 이 구역 지정까지 2년 안에 최단 시간 안에 구역 지정을 받고 그 외에도 정말 사업성 이제 사업 추진 속도 이것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이런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 9월 달에 이게 공모를 접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공공재개발에 공모를 했다가 배제됐던 도시재생 지역, 이제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서 민간 재개발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런 공공 민간 재개발에 많은 지역들이 뛰어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재생으로 묶인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추진을 할 수가 없었죠. 왜 그럴까요? 이런 구청에 이런 도시재생으로 이제 금액 자체가 이제 개발 금액 자체가 잡혀 있으면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재개발 뭐 금액도 잡히고 도시 재생 금액도 잡히고 둘 다 잡혀버리면은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도시재생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오세훈 시장 자체가 2세대 도시재생을 추진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도 같이 겸해서 이제 개발도 같이 되게끔 이제
그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도 이런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도시재생 지역도 이제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 자체가 공모를 접수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과 경쟁 구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는 공공과 그다음에 민간 재개발 중복 공모 불가 방침을 밝혀 주민들의 선택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봤을 때 공공으로 접수를 할지 민간으로 접수를 할지 지역 주민들 자체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공공에 아니면 민간에 접수를 해야 된다. 둘 다 접수는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재개발 9월 공모 속도 이제 가속도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연내 진행하겠다고 계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이제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6대 재개발 완화 방침을 보게 되면 사업 속도도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되지만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나와 있죠. 세부적으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업계에선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 재개발 열기가 뜨거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서울 도심 자체의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죠. 하지만 이런 공공을 통해서 그다음에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재개발을 통해서 공공을 통해서든 민간을 통해서든 공급량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열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런 보도 내용 자체를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주택 공급량 자체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안에 이런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거 안정 자체도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불안하죠. 하지만 공급량 자체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주택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재개발 추진 지역에서는 공공 그다음에 민간 둘 중에 한 곳만 공모 접수가 가능합니다. 중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에서 공모를 넣을 때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신 다음에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5년간 25개 지역에서 30개 지역 자체가 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 그다음에 5개에서 6개의 지역 자체가 공모가 접수를 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지역도 민간 재개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으로 묶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접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가 됐죠. 오세훈 시장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6대 개발 완화 방안 키포인트 2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로 주거 정비 지수가 폐지가 됐죠. 이런 이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주거 정비 지수 자체가 정말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 주거 정비 지수 안에서도 이 연면적 기준 자체의 노후도 기준 자체가 정말 구역 지정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거 정비 지수가 폐지가 되는 시간 자체가 이번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요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정 받기가 상당히 수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투기 방지 대책입니다. 투기 방지 대책.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재개발 자체가 활성화되면 많은 투자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자체가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공모 접수일 당일이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고 구역 지정이 되면은 이런 이제 건축 허가 제한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렇게 이제 투기 방지 대책까지 같이 내놓았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판단을 잘 하셔서 이제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거 정비 지수 폐지, 투기 방지 대책 잘 유념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그다음에 한강변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지도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정말 한강변을 끼고 있죠.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어디서 나오고 있나요? 바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죠. 그만큼 한강변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정말 높아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강남과도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삼성동 GBC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의 수혜를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봅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옆으로 보면은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죠.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지금 현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죠.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 하실 분들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수요가 광진구 자양동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속도, 그다음에 집가 상승, 세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미래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한강변의 가치, 그다음에 재개발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한강변 고품격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동의서를 걷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자양동이라고 해서 다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공모 신청 접수를 할 수가 있는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걷는 지역, 그다음에 이제 접수를 하는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역 지정까지 이제 30%의 동의를 받으면 구역 지정까지 이제 빠르게 2년 안에 이제 구역 지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죠. 그전 이제 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5년 이상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2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광진구 자양동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강변 아파트 최소 이제 금액 자체가 20억에서 30억 호가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이제 평수가 넓은 이제 평수 자체는 더 금액대가 높겠죠. 하지만 한강변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억에서 30억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20억, 30억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아파트로 직접 이제 투자를 하면. 하지만 투자의 전략이 있죠. 소액으로 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이제 투자 전략은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재개발, 그다음에 최고의 교통 호재를 만났다. 바로 어딘가요? 바로 이제 성동구 용답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답동 왜 메리트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도상에 용답동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답동의 경우는 바로 청량리, 그다음에 서울역, 그다음에 삼성역, 이 GTX 이제 환승 트라이앵글의 중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GTX 노선, A 노선, B 노선, C 노선의 그런 이제 그 교통의 호재를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역과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량리역에 대한 개발 호재에 대한 영향을 이제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량리역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슬럼화된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GTX 노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개발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이미지는 이제 탈피를 했죠. 그만큼 개발의 호재에 대한 영향을 바로 이제 용답동이 받아보면서 용답동 자체의 집가 상승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노밀집 지역 자체도 있습니다. 현재 개발을 하려고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용답동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전농 뉴타운이라든가 답심리 뉴타운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용답동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이제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집가 상승 같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GTX 환승센터의 트라이앵글이 조성이 됩니다. A 노선, B 노선, C 노선 트라이앵글 중심지를 노려라. 바로 용답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그 다음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투자 수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용답동 아래로 바로 성수 IT밸리 배우 주거 단지로 형성이 됩니다. 이 성수 이제 IT밸리 자체가 지금 현재 개발을 앞두고 있죠. 이 용답동 자체가 이제 주거 단지로 이제 개발이 됨으로써 배우 주거 단지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집중이 되면 집가는 당연히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평가 지역에서 고평가 지역으로
변모가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셔도 이제 전동 뉴타운이라든가 답신이 뉴타운, 그다음에 용답동 재개발 사업들, 그다음에 이제 그 GTX 트라이앵글의 중심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고평가 지역으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죠. 시기 놓치면 투자 못합니다. 왜? 고평가 지역으로 변하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민간 재개발 돌입합니다. 그만큼 본격적으로 이제 공모 접수를 받기 때문에 발빠르게 그 전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투자를 하셔야지 집가 상승에 따른 집가도 노려보면서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투기 방지 대책 같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9월에 공모 접수 당일날이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집니다. 그만큼 지분 쪼개기가 이제 금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역 지정이 되면은 이제 건축 허가 제한이 이루어지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실거주 아니면은 투자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 3번째,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죠. 바로 성동구, 용답동, 그다음에 광진구, 자양동. 성동구, 용답동은 이제 GTX 노선의 최고의 교통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광주인구 자양동은 한강변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고 어떤 지역이 어디가 세부적으로 개발이 되는지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